이번 주부터는 다이어트 식단을 시작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각성마저 나른한 김대벽입니다.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텐데 어떻게 근육통에서는 좀 벗어나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꾸준히 하셨다면 이제는 헬스장이라는 공간도 조금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럼 바로 이번 주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 지금쯤 2-3kg 정도 빠지셨을 텐데 웨이트를 조금 소홀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금주만 잘 하셨다면 2-3kg는 충분히 빠졌을 겁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따라오셨는데도 너무 안 빠지고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 드릴 구간은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구간입니다. 95kg에서 1-2kg 정도 빠져서 93-4kg 구간이고요. 체지방률은 32%에서 33% 정도 구간이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표로 보면 이 구간이 꽤나 오래 걸렸잖아요. 4kg밖에 안 뺐는데도 38일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첫 구간 끝물에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느라 한 주 정도는 거의 운동을 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 구간에 들어서는 이틀인가 있다가 감기 몸살을 앓으면서 운동을 또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길어지게 된 건데 이 얘기를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혹시 이 구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어려운 시기는 아닐까? 라고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앞으로 2주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지난주에 운동과 식단에서 각각 큰 변화를 줬잖아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의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약간의 운동들을 추가하려고 하고요. 식단에서 한 번 더 큰 변화를 줄 겁니다. 그동안 생활 패턴을 잡고 활동량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도 쉽진 않았겠지만 어찌저찌 꾸역꾸역 따라오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식단을 하면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또 따라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것보단 식단을 하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의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식단에서 큰 변화를 줄 거라고 했잖아요. 금주도 힘들었는데 또 변화를 준다고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술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금주의 고통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래도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드렸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금주는 어떻게 보면 식단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었고요. 많이 힘드셨겠지만 또 한 번의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처럼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죠? 자, 그러면 식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부터는 다이어트 식단을 시작할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다이어트 식단을 할 거고요. 우선 저녁 한 끼만 다이어트 식단으로 드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맛없다? 먹기 힘들다? 저는 막연히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공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편법도 써보고 여러 메뉴들을 도전했다가 실패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정착해서 다이어트 끝까지 먹은 그리고 지금도 먹고 있는 저만의 다이어트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공산품을 사지는 않고 제가 직접 만들어 먹었는데요. 조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행히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찍어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드는 식단은 양배추랑 양파 그리고 닭가슴살을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팬에 기름을 둘러주고요. 삶아둔 닭가슴살을 먼저 볶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노릇하게 익으면 썰어놓은 양배추와 양파를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 이 영상은 제가 다이어트 초창기에 그냥 대충 찍어놓은 영상이라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다 볶았을 즈음에 계란 2-3알을 풀어줬습니다. 야채랑 고기만 볶으면 정말 맛없는데 그래도 계란이 추가되면 훨씬 맛있더라고요. 드레싱도 뿌려 먹었었는데 어떤 제품을 먹었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조리법은 간단하죠. 저는 이렇게 만든 식단과 밥 반 공기 그리고 깍두기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양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계량 저울이 따로 없거든요. 고도 비만자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이 식단 자체가 평소에 먹던 식단에 비하면 훨씬 낮은 칼로리라서 저는 양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충분히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양만큼 먹어줬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양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제품들을 얼마나 먹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모구촌에서 나온 1kg짜리 냉동 닭가슴살이고요. 조금 귀찮긴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삶아서 소분을 해두었습니다. 보통 한 번 사면 1kg에 5덩어리 정도가 들어있는데 한 번 먹을 때 2덩이 정도를 먹었으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400g 정도 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양배추는 그냥 시장에서 파는 한 통을 샀고요. 보통 반을 갈라 넣고 그 안에서 그 반을 대충 썰어서 소분을 했는데 한 번 만들 때 절반에 4분의 1씩 넣고 볶았습니다. 양파도 그냥 마트에서 6알 묶음을 한 번에 샀고요. 한 번 만들 때 양파 반 개씩 넣어줬습니다. 다 볶고 나면 계란은 2알씩 풀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레싱인데요. 청정원에서 나온 드레싱이고 제가 이 시리즈로 나온 여러 가지 소스들을 다 먹어봤는데 저는 오리엔탈 소스가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닭가슴살이 되게 퍽퍽한 고기잖아요. 이 오리엔탈 소스가 간장 베이스여서 적당히 짠맛을 주니까 좀 먹을만 하기도 했고 계란이랑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먹을 때 그냥 2바퀴 정도 둘러서 먹었습니다. 제가 했던 식단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물론 어떻게 만들고 얼마나 먹냐도 중요하지만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료를 구하는 것이든 만드는 것이든 먹기 힘들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먹기 힘들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건 먹고 나서 배고프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극적인 음식보다야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양까지 부족해서 배고프게 되면 중간에 입이 터져서 폭식을 해버리게 되고 식단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해보시면서 내가 충분히 허기를 달랠 수 있고 밤에 야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찾아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식단법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식단을 할 때 저는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밥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밥 양을 늘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먹는 이 밥은 더 먹지 않아도 충분히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괜히 입이 당겨서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안 먹어도 되는 건데 먹게 되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이럴 때는 먹는 속도를 한번 늦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폭식을 하는 이유 중에는 배부름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음식을 너무 빨리 먹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식사 속도를 한번 천천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만든 식단을 약 2주 정도 하루에 한 끼 저녁으로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그럼 우리의 하루 식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침에는 삶은 계란 2-3알처럼 가벼운 식사 한 끼, 점심에는 일반식 한 끼, 저녁에는 또 식단 한 끼. 이렇게만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살을 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헬스장이라는 공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지난주까지는 무분할로 매일 웨이트를 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몇 가지 운동을 추가해서 상하체 이분할 루틴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제가 오늘 추가해야 될 운동 예시 영상들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채널이 핏블리님 채널이었거든요. 실제로 다이어트 하면서 참고했던 영상들을 따서 보여드릴 테니까 자세한 운동 방법은 핏블리님 채널로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 담는 자료들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요. 구체적인 운동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체 운동에서 추가해야 할 운동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벤치프레스입니다. 저희가 체스트 프레스 기구를 배웠잖아요. 이번 주에는 벤치프레스를 추가할 겁니다. 헬스장에 이렇게 생긴 기구가 있을 겁니다. 이걸 스미스 머신이라고 하는데 운동 방향을 잡아줘서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선은 스미스 머신으로 진행을 할게요. 수평 운동인 체스트 프레스를 벤치에 누워서 수직 운동으로 바꾼 운동이고 가장 기초적이면서 강력한 가슴 운동이니까 잘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티바로우입니다. 앞에 있는 봉에다 무게를 달아서 당겨주면서 등을 자극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나중에 덤벨로 응용할 수 있는 운동이 많으니까 견갑근은 여기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암풀다운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큰 기구가 있을 건데요. 케이블 크로스오버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손잡이를 갈아 끼울 수가 있거든요. 일자로 된 바를 연결한 다음에 팔을 펴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허벅지 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옆구리 쪽에 있는 광배근을 자극하는 운동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배근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광배 운동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니까 이 운동 역시 자극을 잘 느껴보시면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숄더 프레스입니다. 처음 하게 되는 어깨 운동인데요. 머리 위로 손잡이를 미는 기구입니다. 손잡이가 어깨 라인에 오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해 주시고 위로 밀 때 팔꿈치가 앞이나 뒤로 빠지지 않고 수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어깨는 근육이 작아서 무게가 조금만 올라가도 정말 금방 털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올리시기보다 12개, 4세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가한 운동을 바탕으로 상체 루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체스트 프레스, 팩백 플라이, 그리고 벤치 프레스까지 가슴 운동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롱풀, 시티드 로우, 티바 로우, 암풀 다운 이렇게 등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숄더 프레스로 어깨 운동을 해주시면 상체 운동 루틴은 끝입니다. 이번에는 하체 운동에서 추가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런지입니다. 두 발을 앞뒤로 벌린 상태에서 수직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앞뒤와 엉덩이까지 자극해서 하체 전체에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운동인데요. 강한 자극보다는 중심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익혀주세요. 혹시나 런지를 하는 도중에 무릎에 통증이 온다면 런지는 우선 루틴에서 제외해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하체 운동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운동인데요. 아직 체중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맨몸으로 진행할 겁니다. 기구 없이 내 몸의 체중만을 이용해도 현재로서는 자극을 주기에 충분할 겁니다. 스쿼트도 런지와 동일한데요. 무게보다는 중심을 잡고 자세를 익힌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무릎에 통증이 온다면 체중을 조금 더 감량한 후에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바벨 스티프 데드리프트입니다. 헬스장에 보시면 벤치프레스를 하는 바벨보다 조금 짧은 모양의 좌우로 무게가 달린 바벨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바벨들로 무게를 낮춰서 진행할 겁니다. 무릎을 거의 펴거나 아주 살짝만 굽힌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고 바벨이 허벅지를 쓸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고요. 허벅지 뒷면인 햄스트링을 길게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흔히들 찢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햄스트링이 천천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하체 운동도 오늘 추가한 운동들을 포함해서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배웠던 힙 어브덕션,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레그 프레스를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런지, 스쿼트, 바벨 데드리프트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하체 루틴은 끝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에서 통증이 온다는 건 우리 관절이 아직 나의 체중을 견디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통증이 찾아오면 런지와 스쿼트는 꼭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게와 횟수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12개, 4세트 5kg씩 증량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사람마다 근력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 무게를 중심으로 두시지 마시고 마지막 4세트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무게에서 역산해서 시작 무게를 설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트 루틴이 바뀌었더라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유산소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5km를 1시간 안에 걸을 수 있는 속도로 걸어주시고요. 혹시나 내가 러닝머신에서 5.5 이상의 속도를 타실 수 있다면 1시간 안에 5km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 딱 5km만 채우지 마시고 1시간을 채워서 5km보다 더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루 운동 루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그 다음 웜업으로 사이클을 10분, 15분 정도 타주신 후에 웨이트 루틴을 진행해 주시고 1시간 유산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운동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오셨다면 운동에 나름 재미 혹은 자신감들이 붙어가는 과정일 테니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처음으로 다이어트 식단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동안 우리의 몸은 자극적인 음식들에 길들여져 있어서 처음엔 당연히 다이어트 식단이 맛있다고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혀도 점점 적응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봤는데 이 정도면 나름 맛있는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들기 귀찮다거나 맛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저도 제 경험 안에서만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혹시나 나는 이런 식단이 더 좋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꼭 한마디 드리자면 정말 식단만큼 효과가 빠른 건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헬스장을 가셔서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뻘쭘하셨을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잘 해오셨을 거라고 믿고 운동들을 추가해봤고요. 그러다 보면 물리적인 시간 때문이라도 상하체 2분할로 진행하도록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마 새로운 동작들이 추가될 때마다 여전히 이 운동 자세가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웨이트를 해보면 1년이 넘게 웨이트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모두에게 어려운 건 마찬가지니까 한 달간 운동을 쉬지 않은 내 자신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답답함이 저처럼 나른해 보일지라도 꼭 각성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주도 자신을 믿고 꾸준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간별로 해야 하는 식단과 운동에 관한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성조차 나른한 김대벽이었습니다. 안녕.